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일단은 물론 웨딩 메이크업에 대한 정석은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우리 여기 신청자님의 맞춤 제가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 우선 얼마 전에 메이크업을 받으셨는데 속눈썹이 굉장히 어색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보면 가장 다른 게 속눈썹이고, 왜냐면 뭐 아이라인이라든지 섀도우는 한 번씩 해보시는데 속눈썹은 붙여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아니고 대부분 처음 붙이는 거고, 예전에는 좀 뭐 볼륨감 있게 숱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야지 멀리서 찍어도 굉장히 또렷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원래도 자연스럽게 붙이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볼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봉 스냅과 그리고 이제 본식을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약간 피치톤 선호하시니까 피치톤으로 메이크업을 해드릴 거고, 아마 조금 피부가 하얗신 편은 아니라서 많이 어둡지는 않은데 피치톤을 썼을 때 피부톤하고 좀 잘 맞는, 너무 밝지 않은 색깔을 써서 화사함을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헤어 컬러가 여기서 조금 더 밝아지면 그런 과즙 메이크업을 했을 때 조금 더 화사해 보이고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컬러로 가실 경우에는 눈썹을 어떻게 보면 제 이론상은 뭐 눈썹 컬러랑 헤어 컬러랑 맞춰야 된다 이런 게 있긴 한데, 좀 부드러운 느낌이나 어려 보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헤어 컬러와 상관없이 눈썹을 조금 더 밝게 하기도 해요. 굉장히 밝은 컬러 아니고 좀 약간 브라운 톤으로 가면은 그것도 굉장히 이 전체적인 메이크업에 효과를 주거든요. 베이스는 한 톤 해놓은 상태이고 피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두껍게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본식 때는 매트한 것보다 가볍게 하고 밀착력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 파운데이션을 하기 전 단계에서 메이크업 베이스나 이럴 때 약간 쉬머 제품을 광대 쪽, 그리고 조금 더 돋보이고 싶은 부분이 이마나 약간 턱이 있다면 그런데 먼저 깔아준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해주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파운데이션과 쉬머 베이스가 쫙 이렇게 밀착이 되면서 훨씬 더 예쁜 표현을 할 수 있고, 대신 올록볼록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본식이지만 조금 매트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그 결혼식하고 애프터 뒤에 파티도 많이 하시고 야외식이니까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피부 표현을 조금 반짝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뽀송했으면 좋겠어요? 반짝이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파우더를 적게 하지만 그래도 좀 미워 보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팔자 이런 부분은 파우더를 해서 약간 매트함과 광택감을 같이 했을 때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두가 길었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는 피부를 위해서 파우더는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 그렇지만 색조의 발색력도 높여야 하고 또 지속력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파우더로 먼저 이렇게 한번 유분을 잡아줍니다. 어색하죠? 네. 근데 그 신부님들 보면 메이크업 받으러 오실 때 그날도 되게 어색해요. 왜냐면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내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잘 없잖아요. 근데 계속 거의 1시간 가까이 보고 있어야 되니까 약간 쑥스럽고 계속 얼굴에 단점만 보이고 막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에 계속 보고 있어야 얼굴의 변화도 알 수 있고 또 표정 연기도 좀 하고, 표정 연습도. 이렇게 눈썹이, 원래 본연의 눈썹이 조금 블랙과 그레이 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베이스에도 똑같은 색깔을 맞추지 마시고 조금 더 부드러운 브라운 색깔을 깔아주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고, 또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진한 부분과 안 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한 부분에는 굳이 섀도우를 할 필요가 없고 없는 부분만 메꿔주시면 돼요.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칠해야 될 것 같은 강박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안 그렇게 해도 빈 데만 딱딱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눈썹은 그렸고, 그 다음 아이 메이크업을 할 텐데 지속력이 필요할 때는 이런 프라이머 같은 제품을 사용을 꼭 해주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게 100% 완전히 번지지 않게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 프라이머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제 눈에서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했을 경우에 거의 뭐 한 24시간 정도 약간의 그 뭉침이 생기고, 그 외에는 정말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겪고 나서 더더욱 이런 프라이머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메이크업 하실 때도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한번 발라주고 섀도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 파우더로 살짝만 유분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역시 오늘도 뷰러를 먼저 하겠습니다. 속눈썹이 긴 편인데 신부님 숱이 좀 없잖아요. 평소에 마스카라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아까 정도로 특별한 한번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던데, 약간은? 특별한 날에 특별한 날에만? 약간 이런 스킨톤하고 가까운 기본 제품과 은은하게 펄감이 있는 제품을 섞어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너무 굵은 입자의 펄을 눈두덩이에 바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애교살은 괜찮거든요. 근데 눈두덩이에는 거의 은은한 살짝의 반짝임 느껴지는 이 작업은 유분기를 잡아주고 내 눈의 영역을 설정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넓게 바르셔도 무관합니다. 위로 한번 보실게요. 눈공을 중심으로 앞뒤로 살짝. 이렇게 1차적으로 한 톤 발라서 조금 화사함을 더해준 다음에 내가 주 목적, 오늘 어떤 컬러를 쓸 것인가 원하는 컬러를 쌍꺼풀 부분에 이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신부님은 또 쌍꺼풀이 굉장히 얇고 다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떴을 때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을 때까지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 쌍꺼풀 라인에 먼저 발라주세요. 쌍꺼풀 라인에 먼저 발라주시고, 위에 첫 번째 발랐던 섀도우와 그라데이션 해서 올려주신 다음에 눈꼬리를 연장해주면서 같이 아래 삼각존까지 해주고, 이 섀도우가 내 눈의 크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준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 신부님이 앞쪽은 동그란데 끝쪽은 약간 이렇게 눈두덩이가 눌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 끝부분을 조금 더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뭔가 라인이나 진한 섀도우는 아니지만 끝에 살짝 이렇게 잡아줌으로써 눈이 훨씬 더 커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라인을 그릴 건데, 우리 신부님 라인도 너무 두껍게 그리면 위에 찍히거나 다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거의 안 그리고 끝에만 브라운 컬러로 살짝 빼줄 거고, 우리 신부님은 또 블랙으로 그리게 되면 눈이 더 작아 보이고 좀 답답해지기 때문에 브라운 컬러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길이만 연장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님 코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이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사진 찍거나 했을 때. 그래서 눈꼬리 쪽에 조금 포인트를 주셔도 괜찮아요. 신부님 얼굴이 작지만 약간 광대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아이라인이기도 하거든요. 꼬리를
이렇게 눈꼬리 쉐입을 옆으로 길게 빼준 다음에 이런 펄감이 없는 브라운 섀도우로 한 번 더 스머징을 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거고요. 이렇게 하면 지속력도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한 번씩 더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면서 이 섀도우를 이 가운데 속눈썹 있죠? 이 부분에 한 번씩 찍어줘요. 왜냐면 이걸 아예 안 하면은 또 눈이 이 동공이 또렷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본식 때는 울 수도 있고 번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력이 좋은 리퀴드 타입의 이런 브라운 색깔 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또렷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동공 아랫부분에만 살짝 터치를 해줘요. 앞에 보시고. 그러면 이 동공의 또렷함과 그다음에 지속력 두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앞쪽까지 칠하시면 눈매가 또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앞쪽에 모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중요한 속눈썹. 속눈썹은 이렇게 점으로 본인의 속눈썹 같이 얇은 아이들을 사용을 해줄 거고요. 이 속눈썹 또한 너무 앞에서부터 붙이면 신부님이 어색하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어서 가운데 부분부터 붙여서 눈매도 보완을 하고 더 예뻐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눈썹으로 신부님 눈매가 많이 변형되지 않게 신부님이 눈매를 따라서 붙이고 너무 앞쪽으로 모이지 않게 가운데부터 뒤쪽으로 연결을 해서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스카라를 해서 조금 더 또렷해 보이도록 연출을 해볼게요. 이렇게 속눈썹의 컬도 살려줬는데요. 우리 신부님은 속눈썹이 일단 너무 두껍거나 진하면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스카라도 최대한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이렇게 붙을 수 있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마스카라를 해줬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밀착이 돼서 지속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붉고데를 사용을 해서 한 번 더 코팅하는 역할을 해줬는데요. 또 너무 요즘은 속눈썹을 바짝 하는 게 또 유행이기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신부님은 조금 그게 아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속눈썹처럼 자연스럽게 하되 내 속눈썹이 조금 길어진 느낌으로 그렇게 연출을 해드렸어요. 조금 브라운 색깔을 사용을 해줄 거고요. 삼각존에 살짝 터치를 해서 눈매 연장을 해줄게요. 눈두덩이 섀도우를 진하게 하고 삼각존까지 하면 너무 메이크업이 진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눈두덩이에는 은은하고 화사한 색깔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존에 자연스러운 브라운 색깔을 사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눈이 조금 더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이지 색깔을 한 번 더 사용을 해줄 텐데요. 베이지 색깔의 섀도우를 여기 쌍꺼풀 끝나는 지점에 살짝 터치를 해주면 눈의 길이를 훨씬 더 확장할 수 있고, 속눈썹 가까이에도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면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지 않았지만 눈매가 좀 더 또렷해 보일 수 있어요.
처음에 썼던 섀도우를 한 번 더 삼각존 아래에 발라줌으로써 번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언더 마스카라도 살짝 해줄 텐데요. 신부님이 언더 속눈썹이 길어서 제가 해드린 거예요. 너무도 짧은데 무리해서 하면 번지는데 또 한몫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신부님의 긴 속눈썹을 활용을 해주시고요. 본식이니까 예쁜 펄을 써서 더 돋보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살짝 동공 아래에 이렇게 포인트가 되게 해주시면 약간 눈물 같기도 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터치한 다음에 면봉으로 앞뒤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신부님의 피부를 좀 더 화사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핑크빛이 도는 하이라이터나 컨실러가 있어요. 그 제품을 이렇게 손등에 넓게 펴 바른 다음에 베이스 할 때 사용했던 라텍스에 좀 묻혀서 여기 살짝 꺼져 보일 수 있거나 또 신부님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오기 때문에 다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부분을 환하게 밝혀주고 그리고 신부님은 미간도 조금 밝혀주고 콧대가 높아서 여기가 좀 그늘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밝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블러셔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조금 촉촉한 걸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크림 타입을 사용을 해줄 거고요. 오렌지에 가까운 색깔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볼 앞쪽에 살짝 두드려서 바깥쪽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좋아요. 너무 앞쪽에 하게 되면 또 너무 어려 보이려고 애쓴 것 같으니까 앞쪽을 시작을 해서 사랑스러움을 딱 가지고 바깥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얼굴의 윤곽도 잡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무리가 다 돼 갑니다. 이제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핑크빛이 들어있는 파우더인데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얼굴이 조금 붉으죽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좀 많이 묻었다고 생각되면 손으로 한 번씩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양 조절이 딱 됐어요. 그랬을 때 이거 가지고 내 피부가 화사해지고 싶은 부분, 반짝이고 싶으신 부분에 이렇게 한 번씩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왜 얼굴에 광이 막 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은 항상 스태프들이 옆에 붙어 있어요. 출장을 다니면서 뭐가 이렇게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봐주는데 신부님은 그렇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옆에 헬퍼 이모님이 봐주시긴 하는데 디테일하게 못 봐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지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외곽은 쉐딩을 사용을 해서 신부님은 얼굴이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부분에만 터치를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턱과 광대 부분에만 살짝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 신부님에게 중요한 거, 약간 코가 조금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코의 높이를 조금 낮춰줄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콧볼에 음영을 주고 이때 또 너무 진하게 하면 코가 오히려 더 돋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쉐딩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펄감이 있는 제가 아까 섀도우로 사용을 했던 하이라이터나 이렇게 블러셔 자체에서 펄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다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피부에 반짝임도 추가되고 지속력도 좋아지겠죠. 하고 이제 립을 발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망증이 좀 심해요. 음식대 여기만 있어가지고 질문 몇 번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신부님의 입술이 좀 얇으신 편이라서 일단은 기본이 되는 립스틱 컬러를 사용을 해서 입술 모양을 한번 잡아주고 혈색을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기 전에 약간 아픈 사람 같으니까 꼭 립을 잘 발라줘야 됩니다. 교정하셨어요? 평소에도 좀 생기 있게 입술을 바르셨다고 해서 오늘도 립은 좀 생기 있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술을 안쪽은 혈색 있게 발라준 다음에 펄감이 있는 글로스를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좋아요. 펄감이 없다면은 조금 혈색이 느껴지는, 이렇게 보면 있지만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색깔이 많지 않죠. 사용을 해서 입술의 주름을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요즘은 매트하게도 많이 바르시는데 그래도 신부님들은 입술이 조금 촉촉하고 윤기 있는 게 저는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립까지 발라서 피치피치 하면서 그런 웨딩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신부님이 약간 가진 느낌을 좀 선호하셨고 약간 피치톤의 그런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런 톤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졌어요. 이 아이섀도우는 베이지에서부터 피치, 브라운이 약간 미스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음영 블러셔는 전체적으로 좀 더 사랑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선택을 했고, 좀 더 본식이기 때문에 반짝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크림 섀도우를 한번 발라주고 펄감 있는 그런 블러셔로 지속력을 위해서 한 번 더 위에다가 터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립도 너무 누디하지 않은 생기 제가 안쪽에 발라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줬는데요. 신부님은 어떤 메이크업 받으셨을 때 너무 진하거나 과하면 굉장히 조금 더 안 예뻐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웨딩 메이크업을 연출을 해보았습니다.